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7월 26일이라고 했고요. 7월 26일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현금이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작성일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모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천만 원의 거래가 발생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7월 26일 날 07월 26일 날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판매했으니까 매출 이쪽에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과세 매출 1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형 11번 과세 매출 제품을 팔았다라 그랬고요. 공급가액은 아까 컨닝 하셨나요? 2천만 원. 자, 거래처는 여우입니다. 여우. 자, 그 다음에 전자인가요?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 1번. 분계는 혼합이에요. 분계는 제품 매출을 했고요. 500만 원 자기압수표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와야 하고 나머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1,70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엔터 치셔서 항상 줄바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8월 25일 날 거래이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주식회사 용남에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60%는 약속 어음으로 받았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판매하였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25일 ESC 방향키 왼쪽 08월 25일 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영세 12번입니다. 12번 품목은 제품 수량 200개 단가 55,000원 써주시면 공급가액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거래처는 용남 전자인가요? 네. 자, 이제 영세율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 영세율 구분은 회계 1급은 그냥 무조건 영세는 3번 수출은 1번 여기서 F2 눌러보시면 직접 수출은 1번 코드번호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게 영세거든요. 그때는 3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번호는 생략이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분계는 어음하고 보통예금 나왔으니까 분계는 혼합 제품 팔았고요. 차변에 가서 60%는 약속원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60% 660만 원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1일 날이 되겠고요.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 10벌을 대라로부터 구입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였다. 네, 저는 조금 여기서 이 작업복에 대한 부분을 개정 과목을 줬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까 앞에서도 수도광열비, 전력비를 개정 과목을 줬잖아요. 그렇죠? 작업복도 왜 그러냐면 원래는 피복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피복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용이니까 직원들에게 제공할 거니까 복리후생비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런 작업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 이런 데들은 일회용 작업복들도 상당히 많아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고 뭐 그러면 얘가 소모품비의 개념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개정 과목을 아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줬으면 어떨까. 뭐 현재 문제의 정답은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회계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회계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카드 매출 전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44만 원의 금액이 확인되어 있고요. 여기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죠.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네, 일단 엔터 쳐서 줄바꿈 하시고 ESC 방향키 왼쪽 09월 21일 날 우리는 카드로 사왔으니까 매입에 카드 거래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입니다. 품목은 작업복 수량 단가는 항상 생략하셔도 됩니다. 공급가액에 반드시 공급 대가 44만 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금액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카과 현과 건별 이렇게 세 가지는 무조건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아까 데라 네 D 하나만 써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용카드사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F2 눌러서 우리카드 확인해 주시고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지급금 처리가 될 거고 원재료비냐 지금 얘를 우리는 복리후생비 공장에서 사용할 거니까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피복비가 있나요? 피복 안 나와요. 그래서 피복비라는 계정 과목 자체는 아예 없으니까 지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10월 7일 날 거래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개인 소비자 최진주에게 타이어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분계는 외상으로 처리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작할 때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도 하고 도소매업을 같이 영위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다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것인지를 문제상에서 주어줬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타이어가 우리가 타이어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다가 팔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타이어에 대한 걸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매출도 정답이 되고 상품 매출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ESC 방향키 왼쪽 10월 07일 날 우리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카드과세 매출이에요. 카드과세 매출 17번입니다. 17번 타이어 55만 원을 넣어주시면 나눠질 거고요. 거래처는 최진주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외상 혹은 여기를 카드로 처리를 했다. 4번 카드로 처리했는데 외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거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를 꼭 반드시 카드로 안 하셔도 그냥 여기를 외상으로 처리하셔도 정답이 됩니다. 거래처가 이렇게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걸려서 나오죠. 카드로 쓰셔도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 거래입니다. 거래처의 선물이니까 우리는 일단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가 될 거고 수산물 마른 멸치 선물 세트를 구매하여 보내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대요.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전자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 아닌가요? 불공은 전제가 세금 계산서가 있을 때 불공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면세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날짜에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11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우리는 거래처에 선물로 구입했기 때문에 면세 매입 53번입니다. 멸치 선물. 네,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었고요. 100만 원. 거래처는 확인할게요. 제주 삼다수산입니다. 제주 삼다수산 해주시고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는 우리 보통 예금 이체했으니까 3번.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2일 날 거래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인수에 인도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인수에 인도하고 그랬으니까 생산한 거니까 뭐예요? 제품 매출이 되겠죠. 그쵸? 제품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금을 제외한,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계약금을 또 뭐라고 할까요? 계약금, 선수금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계약금, 매출 시의 계약금은 선수금, 매입 시의 계약금은 선급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매매출전표 ESC 12월 12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 거래처는 인수.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에요. 제품 매출한 거 맞는데 차변에 선수금이 300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계약금 하나만 선수금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7월 20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날짜. 에이스전자의 매입 매출 전표는 거래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과세, 매출이죠. 그렇죠? 1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에이스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금액은 여기에 공급가액과 세액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고 매입 매출 전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날짜는 07월 20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그래서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우리 여기 400만 원에 40만 원. 거래처는 에이스전자. 이런 거 잘, 우리가 두 글자만 치니까, A 두 글자만 치니까 AI전자도 있고 에이스전자도 있고,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 에이스전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분계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기 때문에 조건 분계는 3번 혼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현금으로 15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29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일이고요. 8월 2일 UI텍이라고 되어 있고, 공장의 시설보호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완료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과세 매입이 되겠죠. 대금 총액 33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300만 원. 당일에 현금으로 30만 원 지급하였고요.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이 얘기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정 과목은 설비장치라는 과목을 사용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래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의 과세 매입입니다. 날짜는 8월 2일이니까 ESC 왼쪽 08월 02일 날 51번 과세 매입.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CCTV 네, 해주시고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을 쓰셔야 부가세 3만 원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부가세 포함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UI 그 다음에 전자이고요. 분계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혼합 그리고 설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이고요. 글자는 자, 판매 거래처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자, 문제가 조금 난해했습니다. 홍보물 서류라고 봤을 땐 광고 선전비가 맞는 것 같은데 전달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서류 전달이 요게 목적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의 목적은 광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물 서류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운반비를 그냥 그대로 운반비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광고 선전비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운반비, 서류 전달을 위한 운반비이기 때문에 홍보물 서류 전달을 위한 운반비. 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반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 현금 과세 매입이 됩니다. 거래처는 여기에 백마운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되시죠? 총 거래 금액은 현과 건별, 카과는 우리 공급 대가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우리는 9월 20일 ESC 방향키 왼쪽 09월 20일 그래서 현금 과세 매입 61번입니다. 운반비 공급가액은 33,000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는 백마운수 분계는 현금이죠 그냥 그리고 운반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800번대 운반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판매 거래처 홍보물로 쓸 거니까 우리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제조 부문에서 그랬고요. 기계장치 수선비 66만 원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네. 자, 거래처는 여기에 최신테크라고 되어 있고요. 카드는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66만 원이고 매입 매출 전표에 ESC 눌러주시고 10월 1일 날 카드 과세 매입 57번입니다. 수선비 66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아까 어디였죠? 최신테크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 바로 보이네요.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로 처리해 주시고 대신에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 몇 번대요? 500번대 수선비를 사용해 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500번대 수선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그냥 카드로 했을 때 카드로 끊어 주셔야 여기에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우리 카드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 하지 마시고 엔터키로 이동하셔야 여기 신용카드사 안 빼먹고 입력하시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8일 날이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월성상사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품을 판매했어요. 자, 여기서도 끝났지만 뒤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판매 대금의 40%는 어음으로 수령하였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영세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ESC 또 11월 18일 날 우리 영세 매출 12번이고요. 제품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월성. 전자인가요? 네.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우리 무조건 몇 번이죠? 3번. 네. 그래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그래서 우리는 수출일 때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국 신용장 영세일 때는 3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라 그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 가서 받으러 오면 40%니까 4, 4, 5, 4, 5, 20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요? 그쵸? 네, 600만 원만큼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주식회사 중고세상 승용차 배기량이 승용차인데 배기량이 1457cc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네요. 맞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공. 맞나요? 네, 그래서 승용차 10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취득했어요. 그쵸? 차량을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24일로 갈게요. 12월 24일 날 우리는 54번 불공입니다. 승용차 공급가액은 1,7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중고세상 전자이고요. 그리고 불공사유는 FE 눌러보시면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의 원재료 아니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7월 30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식회사 세현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리고 전액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열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이것도 창을 조금 줄여놓고 7월 30일입니다. 07월 30일 우리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죠. 매입에 있는 영세 52번 원재료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세현 그리고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혼합 원재료 샀고요. 대변에 지급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저처럼 코드 번호를 빨리 외우시면 화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영업부서 저녁 회식. 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회식 비용은 우리 뭐라고 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법인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럼 카드 과세 매입인가요? 네, 가맹점은 여기에 제주돼지라고 되어 있고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입니다. 금액은 55만 원을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8월로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8월 18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네, 57번입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 품목은 뭐 회식. 금액은 55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쓰실 때 거래처 여기 있는 제주돼지. 제주돼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E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분계는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미지급금에 자동으로 국민카드 걸리게 되는데 우리 회식 비용은 뭐라 한다? 복리후생비 영업부서 거니까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9월이고요. 자, 9월 2일 날 개인 김영철 씨한테 김영철이라고 했고요.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총 금액은 88만 원입니다. 88만 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에 또 ESC 방역기 왼쪽 9월 02일 날 현금 과세 매출이니까 22번입니다. 22번. 제품 공급가액은 아까 얼마였죠? 88만 원이요? 네. 88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김영철 그 다음 분계는 그냥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현금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전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대표이사 김경환의 개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네. 그냥 딱 봐도 우리 불공. 그쵸? 네.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적인 지출은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 운동기구를 132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공입니다. 불공. 그리고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을 하라 그랬고 거래처 김경환으로 선택. 네, 자 그러면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우리는 불공이고요. 불공. 뭐 가지급금이라고 쓰셔도 되고 운동기구라고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으십니다. 공급가액은 12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셔야겠죠. 132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 대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일 경우에 우리는 나누기 1.1을 해주시게 되면 공급 가액을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20만 원의 공급 가액을 먼저 계산을 해 두셔야 우리 입력하실 때 실수를 안 하겠죠. 그쵸? 네. 자, 거래처는 여기 건강나라로부터 구입을 했고 전자세금 계산서에 해당하고 불공사유는 F2 눌러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원재료 아니고 가지급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지급금 김경환 회사는 이 돈을 김경환이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지급금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불공거래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11월 20일 날 차량 리스 계산서 이렇게 나왔네요. 무조건 면세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면세고 제가 이런 문제 내지 말라 그랬는데 계산서 나왔는데 하나카드 결제가 또 나왔어요. 이러면 증빙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거래는 한 건인데 증빙이 계산서도 나가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료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거래처는 여기에 차차캐피탈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ESC 11월 20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입니다. 면세 매입 리스료 공급가액은 110만 원이요. 거래처는 차차캐피탈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카드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카드로 하셔도 상관없고 계정 과목은 임차료 영업부에서 사용할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가 되겠고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하나카드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반드시 하나카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증빙이 두 개가 나와서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카드 안 하고 혼합하면 안 될까요? 혼합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 우리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네요. 그쵸? 전자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과세매출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과세매출 제품. 네, 공급가액은 300에 30.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이고요. 자, 분계는 외상이라고 끊어주시면 되겠죠? 네, 외상. 그래서 전액 외상이니까 그냥 분계 외상으로 끊어주시면 분계가 자동으로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7월 26일이고요. 자, 대표이사 김진상은 개인 생일 기념으로 주식회사 포토엔에서 카메라를 29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당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한 건데,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그리고 해당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과 무관하다라 그랬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날짜는 07월 26일 날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 그래서 뭐 품목은 카메라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290만 원. 거래처는 포토엔 그리고 전자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 맞죠? 네, 그래서 2번 넘어가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차변은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 그럼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 없어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렇게 김진상이라고 있네요. 김진상. 네, 그래서 김진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김진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8월 17일 날 삼익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사무실에 당월분 임차료 3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일단 과세 매입이 될 거고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미지급금으로. 거래처는 삼익빌딩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월 17일. 자, 엔터 치시고 ESC 08월 1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 임차료 300만 원에 30만 원. 거래처는 삼익. 전자고요. 자, 그다음 분계는 혼합. 그래서 임차료 보니까 영업부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819번. 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330만 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9월 18일 제조공장 직원들의 점심 회식 서우 반점이라고 했고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현금과세 매입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9월 18일 날 09월 18일 날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현금과세 매입 회식 공급가액은 28만 8,200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28만 8,200원 해주시면 26만 2천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거고요. 서우 반점 분계는 혼합. 자변에 5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지급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코스트코 부산점에서 위스키 선물 세트를 거래처 접대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우리 모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불공입니다. 그쵸?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총 200만 원에 2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10월 28일 날
불공 선물 200만 원에 20만 원. 거래처는 코스트코 전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2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혼합. 그러면 우리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 거래처 접대용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장 거래처인지 영업부 거래처인지 여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에서는 813번도 맞고 513번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용도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11월 20일. 당사에서 직수출, 테슬라사의 직수출 한다 했어요. 수출 대금의 20%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80%는 12월 20일에 입금 예정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달러는 5만 달러인데, 환율은 1,300원. 환율은 1,300원. 그럼 5, 35, 6,500만 원인가요? 6,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수령한 거. 20%라 그랬으니까 6,500만 원에 20%면 262, 250, 1,300만 원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나머지 하시면 되겠다. 그쵸? 5,200만 원만큼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우리는 수출했으니까 16번 제품 총 금액은 6,5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테슬라. 영세율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이죠.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이고요. 분계는 혼합.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게 1,300만 원. 나머지 차변에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셔야지 될 게 5,200만 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개동산에 제품 132만 원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카드과세 매출이 되겠죠? 네, 만개동산 다 나와 있으니까 네, 밑에 전표까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2월 03일 날. 그러면 우리는 카드과세 매출 17번인가요? 네, 제품 132만 원 넣어주시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만개.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국민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카드로 하셔도 되고 외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카드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 4번 카드로 했을 때 카드도 외상 매출금으로 나오네요. 그럼 땡큐. 만약에 여기가 미수금으로 나오면 반드시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주셔야지 되고 얘를 혼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신용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혼합으로 하시게 되면 여기가 만개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국민카드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지금은 문제를 조금 쉽게 푸는 방식은 카드가 그냥 바로 정답. 저는 그냥 무조건 카드 거래 외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처리를 하니까 뭐 어떤 걸로 하시든 상관없으십니다. 7월 30일이고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을 바다무역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공급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자
07월 30일 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영세로 발급했으니까 영세 매출이 되겠죠. 제품 5천만 원. 그리고 바다 무역. 네,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고요.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영세는 3번.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해서 잘 모르시면 F2 누르시면 이렇게 내국 신용장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 내국 신용장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서류 번호는 생략 가능하고요. 어음 받았기 때문에 분계는 무조건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했고 차변에 받으러옴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일 거래고요. 자, ESC 다시 왼쪽 08월 01일 날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기 때문에 현금과세 매입입니다. 61번. 그래서 61번 현금과세 매입. 운반비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에 11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세 가지가 있어요. 카과, 현과, 건별. 세 가지는 공급 대가를 써주시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진다. 이해가 되셨죠? 현금 영수증 밑에 보시면 달려라 운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달려라 운수. 그 다음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분계는 현금인데 현금으로 지출하고 그런데 운반비이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거 판매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800번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9월 1일 원재료를 매입하고 110만원 보통예금에서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럼 원재료 매입하고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00만원, 10만원? 네. 자, 그러면 우리 거래처는 여기 로지 상사 나와 있죠? 그쵸? 네, 거래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매입매출 전표에 9월 1일 09월 0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원재료 100만원에 10만원 로지 상사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보통예금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2일이고요. 가족 모임 야외 생산부 500번대가 되겠죠. 그쵸? 생산부 500번대 사용한다. 가족 모임 행사에 기념품 구입하고 국민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110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10만원 가맹점명은 피크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10월 02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기념품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우리 금액 110만원 확인했나요? 네 그래서 110만원 넣어주시면 알아서 또 나누어지게 되고요. 거래처는 피크닉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카드사, 국민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F2 눌러서 국민카드 법인 분계는 카드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금액 거래처가 국민카드로 걸려 있어야 하고요. 얘는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직원들 위해서 쓴 돈이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0일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을 발급하였습니다. 되셨죠? 기존의 당사가 발행한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고 전액 수취했다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은 거죠. 다시. 상품권을 발행하면 회사는
물건값을 먼저 받은 것과 같죠. 상품권은 나중에 물건하고 교환해 갈 거고 돈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우리는 항상 선수금이라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선수금은 거래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든 상품권은 판매가 다 되는데 그 개인들을 다 내 거래처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1월 10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ESC 하시고 11월 10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출 22번입니다. 제품을 판매했고요. 33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 줄 거고 거래처는 개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차변에 선수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2월 22일 영업 거래처 선물용 네, 그냥 딱 보고도 불공입니다. 되셨죠? 네. 불공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불공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출 전표에 12월로 월이 또 바뀌었네요. 22일 날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 선물 가액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 지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1.1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만 원에 만 원, 거래처는 해피. 전자이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F2 눌러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우리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 몇 번대예요? 800번대 영업불알 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7월 31일 날 제품을 지역 축제장에서 관람객에게 제품 22,000원 공급 대가 현금 판매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래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금 과세인데 지금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무증빙. 그래서 우리는 매출 시 무증빙 뭐라 해요? 건별이라고 해주셔야지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07월 31일 날 건별 매출 제품 공급가액은 22,000원 써주시면 알아서 쪼개지겠죠. 왜? 여기 공급 대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래처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5일 웅비제철에서 원재료를 매입했어요.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과세 매입이 되겠죠? 100만 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그리고 잔액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렇죠? 전체 금액은 22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ESC 08월 25일 날 과세 매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200만 원에 20만 원 웅비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원재료 매입했고 대변에 지급어음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7일 기계장치를 천안중고에 1,100만 원에 매각했어요. 자, 우리 기계장치를 매각했어요. 자,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유형자산 매각거래이고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소멸해야 한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천안중고가 발행한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엄청 중요해요. 어음을 받았는데
지금 기계장치를 매각했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월 0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라고 했죠. 그쵸?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100만 원, 거래처는 천안중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차변 대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야 해요. 7천만 원, 차변에 207, 감가상각유기에 6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이 1,100만 원. 맞나요? 네. 처분 손익이 따로 없네요. 그쵸? 그래서 1,100만 원 미수금으로. 그래서 어음을 절대 받으러움 처리하시면 안 되고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1월 5일 날 승용차를 취득했어요. 승용차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배기량이 990이래요. 990이니까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그래서 990이 넘어 1000cc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불공이다라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과세 매입이 맞습니다. 차량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랬고요. 자, 11월 0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의 승용차 공급가액은 2,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거래처는 기아자동차,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게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성호로부터 공장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를 같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기존 건물은 즉시 철거하였다. 즉시 철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토지만 취득한 상황이 생겨요. 토지만 취득한 상황이 생기게 되고 즉시 철거를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이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금액이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550만 원만큼 거래처 성호가 되겠고요. 기존 건물에 있는 토지를 일괄 취득하였다. 토지 건물을.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밑에다가 조금 써볼까요? 우리가 철거비인데 철거비가 두 가지로 토지 취득 시 철거비는 토지의 원가 구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철거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12월 5일입니다. 12월 05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이 되겠고요. 철거비 공급가액은 500, 거래처는 성호, 전자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은 부가세가 항상 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토지의 값에 공급가액 500하고 부가세 50만 원이 같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12월 20일 날 명조테크에 제품을 공급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쵸? 5천만 원에 5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과세 매출이니까
12월 20일 과세 매출 제품 5천만 원에 500만 원. 거래처는 명조 전자이고요.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7월 20일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그랬으니까 사용할 컴퓨터는 뭐예요? 비품 맞죠? 네, 그래서 비품입니다 라는 거 계정 과목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저 거래처는 천지쇼핑으로부터 매입했고요. 8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습니다. 그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 과세 매입이 되겠죠. 그쵸?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결제하였고요. 메인 매출 전표 열으셔서 자, 07월 20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에 컴퓨터 공급가액은 800만 원에 80만 원, 거래처는 천지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원재료 아니고 비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2일 날 거래처 선물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거래처 선물용.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처 선물용이니까 우리 불공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불공은 전제 조건이 전자 세금 계산서예요. 여기 지금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계산서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조건 면세입니다. 아시겠죠? 거래처는 남경수산으로 되어 있고 선물이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8월 12일 날 8월 12일 날 우리 면세 매입이고요. 선물 공급가액은 80만 원이었죠. 네, 거래처는 남경 그리고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가 될까요? 네, 813번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우리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불공의 전제 조건은 항상 세금 계산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월 1일이고요. 전자제품 10,000달러를 amg.com에 직수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쵸? 네. 그러면 환율은 1,450원이니까 1,450만 원만큼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09월 01일 날 우리는 직접 수출했을 때 수출, 그래서 제품 공급가액은 1,450만 원, 거래처는 A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의 직수출은 무조건 1번입니다. 이건 암기, 반드시 암기,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셔도 되겠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그냥 바로 분계는 끝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0일 거래입니다. 9월 20일 운용 리스로 사용 중인 영업부 차량의 리스료 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또 면세입니다. 그렇죠? 네, 카드로 결제하였다. 선생님 카드 면세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은 항상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요. 아시겠죠? 카드로 결제했다라 그래서 얘를 카드 면세다 뭐 이런 걸 쓰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에선 이렇게 전자 계산서에 카드 결제 이런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에서는 증빙은 하나만 발급해야 되니까 지금은 증빙이 두 개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계산서에 있다라는 거. 계정 과목은 임차료를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날짜는 09월 20일 날 우리는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리스료 네, 공급가액은 85만 원. 거래처는 대우 캐피탈 전자이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리스료는 임차료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임차료에서 800번대 써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미지급금, 대신에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누구죠? 그래서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는 국민카드를 넣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라임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블랙라임이 보유 중인 레드가 발행한 약수거음을 배서양도받았다. 배서양수받았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원래 받을 때는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줄 때는 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서양수받았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27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이 되겠죠. 그쵸? 과세 매출 분먹은 제품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블랙라임 전자이고요. 그 다음 분계는 혼합입니다. 제품 매출했고요. 우리는 차변에 가서 바드러움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바드러움이 블랙라임이 아니라 누가 발행한? 레드가 발행한. 그래서 레드로 거래처를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선 이 약수거음이 레드가 발행한 것입니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 개인 소비자 김성공에게 제품을 55만원, 이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판매하고 현대카드로 수취하였다 그랬네요. 카드로 수취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17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출 제품이고요. 55만 원을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나누어지겠죠. 자동으로 나누어지고 김성공 그리고 카드사는 F2 눌러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외상 매출금에 현대카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혼합으로 하셔서 외상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카드로 하게 되면 여기를 카드로 써볼게요. 카드로 썼을 때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 다행인데 카드로 썼을 때 여기가 간혹 미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미수금을 반드시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그러면 7월 30일 날 공장에서 울산 자동차로부터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배기량이 998cc래요. 그쵸? 1000cc가 넘어가면 불공인데 승용차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한카드 결제는 또 우리 계정 과목 뭘로 처리하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입니다.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메인 매출 전표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상에서 기본 거래처는 울산자동차. 기본 거래처는 울산자동차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1,800만 원짜리 차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셔서 07월 30일 날 우리 과세 매입 승용차 공급가액은 1,800만 원. 거래처는 울산자동차.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분계는 혼합.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했고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200만 원 지급을 했죠. 그쵸?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 여기까지는 됐는데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신한카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강 색깔로 계정과 이 거래처가 표기가 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인 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과세 매입. 그래서 1000cc가 넘어갈 때는 불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카드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땐 거래처가 반드시 카드사여야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날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당사 제품을 무상 제공하였다. 와우. 네. 당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우리는 이거를 이론상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간주 공급이라고 배웠어요. 간주 공급,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업상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개념인데 우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체크를 조금 해주셔야지 되는데 항상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장부가로 나가게 됩니다. 장부가로. 자, 그 다음에 남의 것이 들어올 때 그때는 무조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정가치 다 공통된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는 항상 시가를 기준으로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문제가 시가가 지금 11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110만 원이 공급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가 문제상에서 표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110만 원에 11만 원을 쓰신 것도 정답이고 그러니까 공급가액 110만 원에 부가세 11만 원으로 쓰신 것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급가액 1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10만 원 이렇게 쓰신 거 둘 다 모두 정답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 것이 나갈 때는 원가로 나간다 그랬어요. 이 원가 60만 원. 원가 60만 원. 그러면 내 제품이 빠져나갔을 때 반드시 또 하셔야지 되는 일이 적요 8번입니다. 그쵸? 타개정 대체. 이건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판매가 원래 목적인데 판매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면 무조건 적요 8번 타개정 대체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걸 안 해주시면 틀리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처의 접대 목적이니까 선생님 불공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지금 불공은 내가 무언가를 샀을 때요. 구입하는 과정이 불공인 거고 지금은 우리 회사 제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 거래 그러니까 공급했다.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8월 16일 날이고요. 8월 16일 날 우리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간주 공급 건별입니다. 건별. 그래서 14번 무증빙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당사 제품을 뭐 접대했다. 제품 접대. 뭐 품목은 상관이 없으니까 제품 접대하는데 공급가액을 그래서 110만 원을 그냥 쓰셔서 이렇게 쪼개져도 되고 아니면 110만 원에 11만 원으로 쓰셔도 둘 다 모두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 돼요. 대변에 제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가면 적요를 반드시 8번 적요 8번을 달아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내 것이죠. 내 것이 나갈 때는
무조건 원가 60만 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거래처에다가 나는 선물로 내 거 60만 원짜리를 줬고 그 다음 부가세 10만 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513번 기업 업무 추진비가 7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우리 제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을 때 우리 사용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건별입니다. 건별. 그래서 건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내 것이 나갈 때 항상 장부가에 적요 8번 잊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준 건 내 것 60만 원과 부가세를 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결국 거래처에다 내가 준 것은 70만 원어치다. 그래서 70만 원어치의 기업 업무 추진비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9일 날 영업부 직원의 사내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단짠 도시락에서 도시락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 되겠죠. 55만 원의 공급 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09월 19일 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도시락 공급가액은 55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55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단짠. 그리고 카드사는 BC 카드. 분계는 그냥 카드로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월 30일 1톤 트럭 예닉의 차량 수선을 위해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그럼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고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금액은 총 27만 5천 원이 공급 대가입니다. 그죠? 27만 5천 원이 공급 대가가 되겠고 계정 과목은 친절하게 차량 유지비를 사용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공장 제품용이니까 공장 제품 운반용이니까 또 5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 주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10월 30일 날 매일 매출 전표 10월 30일에 자, 현금 과세 매입입니다. 현금 과세 매입 수리비 공급가액은 27만 5천 원 써주시면 나누어질 거고요. 거래처를 체크를 안 했군요. 거래처 어디예요? 차차차 갓센터. 차차차 갓센터. 분계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신에 차량 유지비 500번대 차량 유지비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해외 수출을 위해서 구매 확인서에 따라서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뭐예요? 외상이 되겠죠. 그쵸? 네. 외상.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대림전자의 영세로 우리 문제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 11월 10일 날 우리는 영세 매출에 해당하고요. 제품 금액은 5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우리 대림전자고요. 자, 영세율 구분으로 가는데 그냥 우리 무조건 3번으로 외우고 계셨어요. 무조건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래서 영세는 3번, 직수출했을 땐 1번.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면 되겠고 분계는 그냥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그냥 바로 입력이 끝나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일 대표이사 김재일이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 요트를 해양으로부터 한 대 1억 원에 구매했어요. 개인적 휴가를 위해서 요트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자기 휴가를 위해서 요트를 구입하는 거 회사 돈으로 써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래처는 누구로 입력해라? 김재일로 입력해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물품 자체는 해양으로부터 구입하지만 가지급금에다가는 거래처를 누구를 써라? 김재일로 써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월 1일 날 우리는 12월 01일 날 우리는 불공 매입입니다. 그쵸?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불공 매입. 그래서 요트 1억 원 해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해양입니다. 해양으로부터 구매를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겠죠. 그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차변의 가지급금 중요한 거 가지급금에서 김재일 거래처를 대표이사 대변의 보통예금 이건 대표이사한테 돈 받아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임시로 지급된 돈입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휴가를 위해서 사용한 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니까 불공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재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여기서 원래는 끝났어요. 여기서 원래 끝났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얘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일단 판매했죠. 맞나요? 그리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07월 11일 날짜 쓰시고 우리는 판매했으니까 매출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이 되겠네요. 맞죠? 무엇을 팔았나요?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은 1,650만 원. 거래처는 전남에 팔았나요? 네, 전남. 전자인가요? 네. 영세율 구분은 우리 무조건 영세는 몇 번이에요? 3번. 잘 모르시면 F2 누르시면 이렇게 내국신용장이라고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무조건 암기하시면 되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면 되겠고 판매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약속 어음으로 수령했으니까 분계는 아마도 무조건 혼합이라고 입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제품은 맞고 차변에 계약금 500만 원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계약금. 물건 팔기 위해서 계약금 받아서 선수금 얼마 있었다? 500.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받을 어음으로 수령했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정답. 자, 그 다음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월 25일 날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550만 원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빛나는 간판에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논란이 될 만한 문제예요. 간판을 뭐라고 처리해야 될까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여러분들은 뭘로 처리하셨나요? 오, 비품 대박. 네. 네? 건물. 네, 또 제가 생각할 땐 일단 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비품이라고 하는 거 정답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소모품이라 하셔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 세무사회 답안은 비품으로 나왔어요. 비품으로. 근데 일단 금액을 조금 떠나서 간판을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화려하게 건물 외벽에다가 막 3D 간판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어요. 금액 여부를 조금 떠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멘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산 비용 같이 가능한 건 소모품비 이렇게도 의미상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법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나. 일반적으로는 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비품이라고 처리하고, 얘를 원래 자산 처리하시오라는 멘트가 없고 그냥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혹시 간판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도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광고 선전비. 대신에 지금 문제상에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논란의 소지는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세무사에서 답안은 현재 비품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8월 25일 날, 08월 25일 날, 그럼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취했나요? 그럼 과세 매입 51번이 되겠고, 간판. 공급가액은 500만 원에 50만 원, 거래처는 빛나는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 혼합.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신에 비품,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으로 50만 원 지급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9월 17일입니다. 09월 17일. 한수상사의 제품을 55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나요? 발급했나요? 네, 그럼 과세 매출 11번 제품 55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인가요? 네. 이걸 확인하셨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에. 맞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 50이라고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한수 전자이고요. 붕괴는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보통 예금으로 200만 원 받았나요? 네.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그럼 뭘로 해요? 외상 매출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외상 매출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 날 비사업자인 나누리에게 제품 11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쵸? 네,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했죠. 네, 현금 영수증 발행했으니까 자, 우리는 10월 2일 날 그러면 현금 과세 매출인가요? 22번 제품을 팔았고요. 공급가액에 11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그런가요? 네, 거래처는 나누리 해주시면 되겠고, 붕괴는 현금인가요? 네, 그냥 현금. 그럼 그냥 붕괴가 끝나버렸죠? 네, 그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9일 날 해외 거래처인 윈스톰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뭐 했대요? 수입. 우리 수입은 무조건 누구랑 거래하는 거다? 세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다. 수입은 무조건 누구랑? 세관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액은 여기 260만 원에 26만 원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거래 입력하실 땐 11월 19일 수입 55번 수입이고요. 원재료 공급가액은 260만 원. 거래처는 부산세관. 전자인가요? 네. 부가세는 뭘로 납부했대요? 현금.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끝났나요? 빙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문제 6번. 본사관리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하고 다음과 같은 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그럼 신용카드로 물건 샀다라는 얘기죠? 네,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그러면 12월 01일 날 57번 카드 과세 매입 광고 공급가액은 33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알아서 300만 원과 30만 원이 나누어지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거래처는 여기 보면 광고나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가맹점명 광고나라. 신용카드사는 어디 카드였어요? 우리카드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FE 우리카드 법인. 분계는 그냥 카드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원재료 아니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광고 선점 800번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600번대는 안 써요. 네,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점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제1상사에 제품을 판매했어요. 제1상사. 왜냐면 거래처 일단 우리 다 체크해야 되니까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총 88만 원이 되겠고요. 88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는지 여부. 카드 거래는 부가세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가 있으니까 카드 과세 매출이 되겠죠. 그쵸? 부가세가 없으면 카드 면세가 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영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가 있는 카드 과세.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7월 05일입니다. 7월 5일 날 카드로 결제받고 그랬으니까 카드 과세 매출 네, 17번이고요. 17번이고 품목은 제품 금액은 공급가액은 88만 원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88만 원 넣어주시면 금액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제1상사 그리고 카드사 FE 눌러서 삼성카드입니다. 분계는 카드로 끊어주셔도 되고요. 외상으로 끊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걸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계를 가끔 카드로 끊었을 때 여기가 미수금이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미수금이라고 나오면 외상 매출금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 상거래니까. 그리고 삼성카드 반드시 이렇게 빨갛게 나와야 합니다. 거래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1일 거래이고요. 7월 11일 거래는 제품 판매하고 100만원 현금 1,500만원은 어음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어쨌든 제품을 판매했고요. 연분홍 상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보이시죠?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되겠죠. 그쵸? 날짜는 11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팔았고요. 총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여기에 공급가액 3천만원 보이시죠? 그래서 3천만원에 300 거래처는 연분홍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다음 분계는 여러 가지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혼합 그래서 제품 매출했고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1,500은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1,500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다 금액이 나와 있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제조 공장 직원 야근식 때. 그럼 공장 직원 야근식 때는 우리가 500번대의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그쵸? 복리후생비 511번. 네. 대형마트가 거래처예요. 네, 쌀, 면세라 그랬고요. 110만원 구입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고 지출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우리는 뭐에 해당한다? 면세에 해당한다. 그럼 현면이라고 처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고 여기 보시면 부가세가 비어있다라는 거. 여기가 비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11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일 날 쌀을 샀어요. 그럼 면세, 현금 면세 62번입니다. 쌀, 공가액은 110만 원, 거래처는 대형마트, 그리고 분계는 혼합, 차변에 511번 복리후생비,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30일 거래입니다. 10월 30일 거래고, 미국의 나이스 플래닛? 네, 이렇게 되어 있고, 5만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수출 신고일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날짜고요. 선적일, 오늘이죠. 그쵸? 우리는 오늘 날짜가 중요하고. 그럼 이 밑에 기준 환율 나와 있는 것도 10월 25일의 환율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10월 30일. 이게 우리가 중요한 날짜가 되겠고요. 일단 직수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금 중 2만 달러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는 11월 3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11월 3일은 지금 오늘 거래를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전표를 끊어야 되는데 오늘 11월 3일의 환율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미래예요. 미래. 이해가 되셨죠? 결국 이날의 환율은 10월 30일 날 알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환율도 아무 의미 없더라. 알 수 없는 환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 5만 달러에 수출을 했고요. 선적일 기준 환율이 1,400원. 그러면 7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2만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1,400원씩 오늘 수령을 했죠. 그쵸? 그러면 얼마야? 2,800만 원만큼은 오늘 보통예금으로, 얘는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외상.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10월 30일 날 직수출했으니까 16번 제품이고요. 총 공급가액은 7천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N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 플래닛.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반드시. 직수출은 무조건 몇 번이요? 1번. 우리가 영세 매출은 3번. 여기는 유형이 수출이면 1번, 영세이면 3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계는 여러 가지로 결제했으니까 혼합. 그리고 차변에 가서 아까 보통예금 얼마 계산했죠? 2,8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짜는 11월 30일이고요. 제니빌딩으로부터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럼 임차료,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30일 우리는 과세 매입 임차료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제니빌딩.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요? 혼합. 왜요? 임차료니까. 임차료 영업부커니까 800번대. 임차료 쓸 거고 임차료니까 외상이라는 표현 못 써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 문제가 더 남았군요. 12월 10일.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오늘 토지를 취득했다. 얘가 더 중요한 말이에요.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건물이 있는 걸 샀는데 거기 있는 건물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했다. 그래서 이 철거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온건설로부터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되는 건 우리가 철거비를 토지 취득 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불공사유에 해당한다. 얘는 뭐에 해당한다? 불공.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매입세액 600만 원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전표에 12월 10일 날 불공. 그래서 철거 비용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우리 아까 6천만 원에 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네, 6천만 원에 600. 거래처는 시온건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불공제 사유 여기에서 F2 눌러보시면 이렇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서 6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금은 선유자동차로부터 받은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으로 전액 지급했대요. 분개 무조건 혼합. 여기에서 일단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잠시 후에 대금은 선유자동차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유자동차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이 약속어음은 무슨 어음이더라?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내 받으러음을 배서 양도해줬다. 그러니까 불공 하나도 어려웠는데 또 불공하고 별도로 받으러음을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도 마찬가지고 받으러움을 배서 양도하게 되면 거래처가 달라지게 돼요. 거래처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선유자동차 이 문제가 조금 회계 1급에선 어려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분개는 혼합으로 차변은 토지예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리고 대변에 가서 대금 전체를 6,600만 원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시온건설이 아니라 이 받으러움은 누구 거예요? 선유자동차. 이렇게 해서 선유자동차 선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 6번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철거비에 대한 거 토지에 취득할 때 철거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시면 날짜는 일단 7월 3일이고요. 영업부 야유회에서 도시락 10개를 구입했어요. 그럼 야유회를 위해서 도시락을 구입했으니까 얘는 우리 뭐예요? 복리후생비인가요? 이해가 되셨죠? 10개를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과세, 매입.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거래처는 만나도시락이라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처는 여기에도 현대카드가 있고 문제에서도 현대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은 33만 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3일날 우리는 카드 과세 매입일까요? 네, 57번 도시락. 뭐 10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문제는 카과는 공급 대가 여기 있는 33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금액이 나누어지겠죠.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지고 거래처는 만나 도시락. 신용카드사로 내려가기 때문에 F2 눌러서 현대카드. 분계는 4번 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대신에 우리는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여기서 혼합으로 하면 안 될까요? 혼합도 돼요. 혼합도 811번 복리후생비 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미지급금에 현대카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입력할 때 카드 거래 그냥 카드 입력해 주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6일 날 날짜 틀리시면 안 돼요. 8월 6일 제품을 만들고 난 후 나온 철 스크랩을 찌꺼기인가 봐요. 그쵸? 뭐 철 스크랩을 뭐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수취했고요. 현금으로 받았고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건별. 맞나요? 네, 건별 매출, 거래처. 계정 과목은 자비익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8월 6일 08월 06일 건별 매출 14번입니다. 그렇죠? 뭐 철이라고 쓰셔도 되고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세요. 공급가액은 132만 원을 써주시면 알아서 또 나누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최한솔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전액 현금으로 받았나요? 현금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분계 현금. 대신에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뭘로 처리하래요? 자비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9일 거래이고요. 8월 29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판매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써져 있나요? 그렇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받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영세 매출일까요? 네, 자 날짜는 8월 29일 날 영세 매출 12번 제품 공급가액은 우리 520만 원이 되겠고 거래처는 선월제인가요? 네. 그리고 전자인가요? 네. 그쵸? 영세율 구분. 영세는 무조건 몇 번이요? 3번. 영세율 구분 해주셔야 되고 서류 번호는 생략하시고요. 대금 결제는 현금도 있고 나머지 외상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계는 혼합. 이해가 되셨을까요? 분계는 혼합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현금이 5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제품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15일 날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나요? 그렇죠? 그럼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그런데 대금 중 800만 원은 하움공업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나요? 문제는 얘예요. 그러면 이 어음의 거래처는 하움공업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음을 양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는 해주시면 되는데 거래처가 다르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우성유통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10월 15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출 제품 총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은 우성유통. 우성유통 전자인가요? 네, 붕괴는 무조건 혼합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품 매출한 것까지 맞고 차변에 바드러움이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800만 원의 거래처가 누구라고요? 하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엄청 많이 틀리셨어요. 10월 30일 거래예요. 맞죠? 우리는 수입을 했나요? 그런데 제가 수입을 엄청 강조해 드렸어요. 수입은 누구와의 거래이다? 인천세관이 내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다가 마크사를 써서 다 틀려버렸어요. 마크사는 지금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수입은 무조건 세관하고의 거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10월 30일. 수입, 뭘 수입했죠? 업무용 컴퓨터.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인천세관입니다. 전자이고요. 세금계산서가 없죠? 네, 이거는 전자를 체크하셔도 정답, 체크를 안 하셔도 정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세관은 무조건 전자로 발급하거든요. 무조건 전자로 발급하기 때문에 네, 여로 하셔도 정답, 그냥 공란으로 넘어가셨어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부가세는 당좌이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부가세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60만 원 나가면 끝나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다 그러면 이 마크사는 신경 쓸 게 아니더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6번. 12월 12일 날 거래이고요. 12월 2일. 예, 12월 2일 공장 직원입니다. 맞나요? 간식을 구입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여기에 부가세가 비어있죠. 맞나요? 부가세가 비어있어요. 부가세가 비어있다란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면세란 얘기예요. 면세.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발급받고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을 62번 현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간식 공급가액 27만 5천 원. 거래처는 두나과일. 붕괴는 현금.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5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거래에 부가세가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고요.